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교재 24페이지의 3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국토계획법령에 따른 도시군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수립권자는 조사하거나 측량하여야 한다. 광역도시계획 수립 시에 기초조사는 필수 사항이 되게 됩니다. 2번, 3번 그냥 지나 상관없고요. 그리고 4번입니다. 수립권자는 기초조사 실시한 경우 해당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구축, 운영해야 한다. 작년에 개정된 제도로서 기초조사 정보체계 제도를 작년에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시험에 이와 유사한 기출문제를 출제했었는데 5번 함께 오십니다. 수립권자는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구축한 경우 등록한 정보 현황을 10년마다, 10년 아니라 5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여기 기초조사는 조사, 측량 정보를 말하는데 이런 데이터를 마련하게 된다면 측량사항이 해당 지역이 변화할 수 있거든요. 그런 변화사항을 기초조사 정보체계에 반영하도록 5년마다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5번으로 해놓습니다. 대표용 문제 함께 보십니다.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중앙행정기관장, 지도이사, 시장 군수는 국장이나 도의사에게 광역계획권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그래서 국장, 도의사는 광역계획권 지정권자라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중앙행정기관장 등이 지정하거나 변경 요청할 수 있습니다. 1번 맞는 이야기입니다. 2번입니다.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시, 특도, 시군. 그래서 둘 이상부터 군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의 광역도시라 하면 둘 이상의 특광치구를 말하는 것이죠. 공간, 구조, 기능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 보전하며 광역시설 추천했습니다.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광역계획권은 둘 이상의 특광시군에 광역시설을 정비할 목적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누가 지정한다? 국장, 도의사가. 3번입니다.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3번 맞는 이야기입니다. 4번입니다.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받은 시도지사가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다. 광역계획권 지정자는 국장, 도지사이죠. 시도지사의 시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을 말하는데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4번 틀립니다. 그리고 5번 공청에 관한 사안입니다.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3번과 관계된 사항을 꼭 한번 정리해 주셔야 되는데 이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하는 광역도시계획 여기 광역도시계획은 거의 매년 시험에 출제되는 것으로서 별표 하나하고 광역도시계획을 꼭 정리해놔야 됩니다. 이 광역도시계획을 공부하게 되면 첫 번째는 광역도시계획의 개념. 광역도시계획은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인데 장기 발전 방향이라 함은 비전을 말하는 것이고 그 비전은 정책이란 말로 달리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일반 시민에 대한 구속력 없는 행정계획이라는 걸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공법의 학습 방법과 관련되어 대상과 절차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살펴주시는 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대상과 관계된 사항으로 광역도시계획은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으로서 광역계획권이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대상이었습니다. 이 광역계획권은 둘 이상의 특광시군에 걸쳐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목적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저 광역계획권은 국장,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 지정할 때 시도, 지사, 시장, 군수의 의견 듣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 도지사의 경우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나오면 안 되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가 국토교통부에 있으면 중앙, 시도에 두게 되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게 되면 그 지정 사실을 시도의사, 시장, 군수에게 통보하게 되는데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대상은 둘 이상의 도시가 특광시군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경우라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고 같은 도에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광역계획권 지정할 때는 도의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절차와 관계된 사항으로 우리는 수립, 승인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시는데 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저 광역도시계획은 국가계획이라는 상위 계획에 부합해야 됩니다.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이 국가계획에 부합되는지 잘 아는 자는 광역계획권 지정했던 국장, 도의사입니다.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관할관청인 국토교통부 장관, 도의사가 광역도시계획이 국가계획에 부합되게 수립되었는지 확인하는 자이거든요.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는 자는 국장 그리고 도지사라는 것을 파악해 놓습니다. 만약 국장이 광역계획권 지정했다고 하면 그 광역계획권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경우로서 시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하고 도의사가 광역계획권 지정했다면 같은 도에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것으로서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가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려면 도의사 승인 받아야 되고 시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의 원칙적인 수립권자 시도의사, 시장, 군수라는 것 파악하시고 우리 시험에 출제되는 것은 예외적인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되게 됩니다.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도의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데 그 예외는 각각 3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억하실 것은 시도지사가 광역계획권 지정하고 3년 내 광역도시계획에 승인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광역계획권 지정했던 관할관청인 국장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지사가 요청하면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 수립 시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수 있는데 서울부터 부산까지 새로운 KTX를 만들고자 한다고 하면 정찰역 여러 곳 만들어야 되죠. 이러한 것들을 지도의사에게 맡긴다면 자신의 관할구역의 성장 발전을 위해 정찰역을 다수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KTX 역사가 많이 만들어지게 되면 걔는 지하철이지 KTX로서의 기능 못하거든요. 그런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의사는 광역계획권 지정한 날부터 3년 내 시장, 군수가 광역도시계획 승인 신청하지 않다면 도의사가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시장, 군수가 요청하면
도의사는 시장 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군수가 협의 거쳐 요청하면 도의사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대상인 광역시설에는 쓰레기 매립장도 있거든요. 만약 관할구역 내 쓰레기 매립장을 유치하겠다고 특정시장이 발표하게 되면 다음 지방선거 때 그분은 낙선이 뻔할 겁니다. 그런 부담스러운 정책 결정이 필요한 때에는 자신이 낮추지 않고 상급관청에게 맡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가 협의 거쳐 요청하면 도의사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의사가 예외적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는 것은 각각 몇 개 있다? 3개. 그 3개 기억하시면서 광역계획권 지정한 날부터 3년 내 승인청 없다고 하면 국장도의사가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수 있고, 요청하면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수 있으며, 국가계획 협의 요청, 이러한 것들이 각각 국토교통부 장관 도의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예외적으로 수립하는 경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24페이지 대표 문제와 관련되어 3번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 수립 필요한 때 수립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예외적인 수립권자에 관한 사항 저렇게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원래 시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받아야 되는데 이 3가지를 원인으로 도의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예외적으로 수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국장 승인 받을 필요 없습니다. 이때 도지사는 원래 승인권자였는데 예외적으로 수립한 것이죠. 그래서 승인권자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에 대해서는 따로 누구에게 승인받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회사라는 조직에 부하 직원에게 사업계획서를 만들라고 했는데 기한 내 작성하지 못한다면 사장님이 직접 사업계획서 만들 수 있죠. 그때 만들어진 사업계획서에 대해서는 따로 승인받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3가지 원인으로 도의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예외적으로 수립한 때는 따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 정도를 정리해 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광역도시계획은 토지에 대한 행정계획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면 광역도시계획 수립 대상은 바로 광역시설 설치와 관계된 사안입니다. 그 예정지에 대한 조사, 측량을 실시해야 되는데 그것을 기초조사라 표현합니다. 저 기초조사 결과 광역시설에 해당되는 GTX 예정지에 문화재가 발견되게 된다면 그 사업 해서는 안 되죠. 저 기초조사 통과하고 나면 주민 의견 청취를 하게 됩니다. 우리 공법에서는 주민 의견 청취 방법이 공청회와 공람 2가지가 있는데 공청회가 적용되는 것은 우리 공법 전반에 걸쳐 5개 있지만 우리 시험에는 딱 3개 나오더라고요. 광역도시계획 수립, 도시공기본계획 수립,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0만 이상일 때는 공람 절차 거친 후 공청회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광역도시계획 수립 시에 주민 의견 청취는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고 이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에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 의견 청취와 함께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결사반대한다면 그 사업 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이 광역시설 설치하고자 한다면 다양한 지방자치단체 재원이 필요합니다. 국가 예산 편성하고자 한다면 국회 예산심의 거치듯이 저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3개 절차를 거쳐 광역도시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이 3개 절차를 거쳤다고 하면 광역시설의 설치 가능성이 확인된 것이거든요. 그 가능성이 확인되었다고 하면 그 사업이 과연 공익에 부합하는지 국가계획에 부합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수립권자는 국장도의사에게 승인 신청하게 됩니다.
이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기 위해 협의와 심의 절차를 거치는데 만약 승인권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면 중앙행정기관 장관의 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되고 도의사가 광역도시계획의 승인권자라고 하면 관계 행정기관 장관의 협의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승인한 광역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수립권자에게 송부하며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을 원칙적인 수립권자인 시도의사, 시장군수가 일반에게 공람시켜줍니다. 공람기간은 30일 이상이 되게 되는데 하나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이 광역도시계획은 개발정비 보전에 관한 집행계획이다.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에 관한 계획이다. 정책에 관한 사안이죠. 이 정책은 지금 당장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여건이 조성되게 되면 그때 사업하는 것이거든요. 그 사업하는 것은 승인권자 사업하는 것입니까? 수립권자 해야 되는 것입니까? 수립권자 해야 되기 때문에 돌려주게 됩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방학 때 숙제를 하게 되면 학교에 제출하고 확인 받지 않습니까? 참 잘했어요라는 도장 받게 되는데 그 도장 받은 숙제 과제물은 학교에 보관합니까? 학생들에게 돌려줍니까? 돌려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게 되면 수립권자에게 통보하고 저 수립권자는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된다는 사실을 원칙적인 수립권자가 공람시켜줍니다. 그래서 이 광역도시계획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의사가 공람시켜준다. 승인권자인 국장도의사가 공람시켜준다. 이런 말 나오게 되면 바로 틀립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봐줄 것이 있습니다. 현재 광역도시계획의 승인권자와 수립권자는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다. 이것을 이원하라 표현하게 되는데 이 기초조사, 공청회, 지방의회 등의 의견 청취는 수립권자 진행한 절차이고요. 협의심의는 승인 시에 필요한 절차가 되게 됩니다. 만약 승인권자인 국장도의사가 공청회 개최한다. 수립권자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된다. 이 말로 하면 틀립니다. 기초조사 등의 절차는 누가? 수립권자가. 협의심의와 관련된 절차는 누가? 승인권자가 진행하는 것으로서 만약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된다. 이런 말 나오면 틀립니다. 다만 예외적인 국장도의사가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게 되면 자신이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에 대해서는 따로 승인받을 필요 없죠. 그럴 때 협의, 심의, 예외적인 수립권자인 국장도의사가 진행하는 것은 맞는 이야기지만 승인권자가 공청회 개최한다. 수립권자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한다. 이런 취지식 놓으면 틀립니다. 이 협의 심의는 누가 한다? 승인권자가. 기초조사 등은 수립권자가 진행하는 사전 절차라는 것을 파악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3번과 관련된 내용 보시면서 수립권자 광역도시계획 절차에 관한 사항들을 파악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5번 찾았습니다. 국장지도의사, 시장군수는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려면 미리 공청회 열어 주민, 관계 전문가의 의견들을 해야 된다. 공청회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이 공청회는 수립에 필요한 절차이죠. 그러면 수립권자는 원칙적으로 시도의사, 시장, 군수, 예외적으로 국장, 도의사인데 이걸 계급순 나열하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 시장, 군수가 예외적인 수립권자를 포함한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국장, 시도의사, 시장, 군수 이 말 나오면 원칙적 수립권자와 예외적 수립권자를 아우르는 말로서 이들이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려면 공청회 개최하여 의견 드려야 된다. 이 말 맞습니다. 대신 만약 국장, 시도의사, 시장, 군수가 광역도시계획 변경할 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된다. 이 말로 하면 틀립니다. 협의심의는 승인에 필요한 절차로서 시장, 군수는 절대 승인권자 될 수 없죠.
약간 구분되시겠습니까? 그래서 기초조사 공청회 등은 수립에 필요한 절차이고 협의 심의는 승인에 필요한 절차로서 진행하는 행정청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 놓습니다. 그래서 대표 문제는 답을 4번을 해놓습니다. 광역계획권은 국장도의사가 지정할 수 있다. 그런 측면을 꼭 한번 밝혀 놓습니다. 4번입니다.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광역도시계획에는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중에 광역계획권의 지정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야 된다. 정책 추천수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은 장기 발전 방향을 지시하는 행정계획으로서 이 장기 발전 방향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1번 옳은 이야기입니다. 2번 도지사가 광역계획권 지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의견 들은 후 지방의회 동의 받아야 된다. 지방의회 동의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도지사가 광역계획권 지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시장 군수의 의견 청취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는데 2번 지방의회 동의 필요 없는 겁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조정 줄만 쳐놓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은 공동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동수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협의가 불성립한 것이거든요. 그럴 때는 상급관청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정 신청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조정 신청, 단독 조정 신청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공동으로 신청해야 한다. 단독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동 또는 단독 조정 신청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해 놓습니다. 그래서 3번 지문 틀린 겁니다. 4번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 관할구에 걸친 경우 국장이 수립권자가 된다.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경우는 시도의사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해야 되죠. 그래서 4번 틀린 겁니다. 5번 도의사는 시장 군수 요청하는 경우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수 있으며 여기부터 틀린 것이죠. 우리가 앞서 예외적인 수립권자로서 도의사는 3년 내 승인 신청 없는데 두 번째 시장 군수가 요청하면 도의사와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시장 군수가 협의 거쳐 요청하면 단독으로 수립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요청이라는 부분에 협의 요청이라는 말이 들어갔을 때 도의사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는 것이고요. 그냥 요청이라는 말 쓰게 되면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국장 승인 받아야 된다. 이때 도지사는 승인권자로서 예외적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관여했죠. 그래서 도지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따로 승인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5번은 두 군데 틀린 지문입니다. 해설에서는 승인과 관련된 이야기만 다루고 있지만 우리는 정확하게 협의 요청한 때는 도의사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수 있고 그냥 요청하면 도의사와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다. 그런 구분까지 꼭 한번 살펴놓습니다. 그래서 4번 답을 1번으로 해놓습니다. 5번입니다.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다. 광역계획권 지정권자는 국장도의사이죠. 1번 틀린 겁니다. 2번 광역계획권 지정한 날부터 2년 지날 때까지 2년이 아니라 3년이죠. 3번입니다. 광역계획권 지정한 날부터 3년 지날 때까지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 승인 신청 없는 경우 없는 추정수입니다. 3년 없는 추정수입니다. 국장이 수립한다. 시장 군수가 광역도시계획 승인 신청하지 않았다면 도의사가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는 경우이죠. 그래서 3번 틀린 겁니다.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 수립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직접 공동 수립한다.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하는 것이죠. 그래서 4번 틀립니다. 5번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 관할구에 걸친 경우는 시도의사가 공동 수립한다. 5번 맞죠. 답을 5번 해놓습니다. 6번입니다.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국장이 광역계획권 지정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된다. 관할 잘못된 것이죠. 국토교통부 장관 나오면 심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나와줘야 되죠. 2번입니다. 도의사가 시장 군수 요청으로 요청 추천호 씁니다.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공동 추천호 씁니다.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받지 않는다. 국장 승인 대상 아니죠. 그래서 2번 옳은 지문이 되게 됩니다. 3번 중앙행정기관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광역계획권 변경 요청할 수 없다. 없다 추천호 씁니다. 있죠. 그래서 우리 객관 시험과 관련되어 출제위원들이 틀리게 만드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 없다는 말 보게 되면 19은 틀린 겁니다. 원래 공법상 부정문은 19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거든요. 그래서 이 없다를 넣으면 11번만 맞는 것으로서 대부분 틀린 지문으로 바뀌어 놓습니다. 잘 모르면 없다, 틀린 지문으로 판단하고 문제 풀면 문제 정답 맞추실 겁니다. 4번입니다. 시장 또는 군수가 광역도시계획 수립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받아야 된다. 도의사 나와야 되죠. 우리 행정청은 상하 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까? 기초단체장인 시장 군수의 상급 관청, 바로 위에 상급 관청은 도의사, 시도의사의 상급 관청은 국토교통부 장관, 중간 패싱하면 안 됩니다. 건너뛰면 안 되죠. 그래서 이 경우는 도의사 승인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5번 광역계획권은 도의사항에 특광, 시군, 관할구역 단위로 지정하여야 하며 일부만을 광역계획권에 포함시킬 수 없다. 일부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끝에 없다는 말 서게 되면 바로 틀린 거죠. 6번 답을 2번에 놓습니다. 7번입니다.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그냥 한번 봐놓으시고요. 2번 광역계획권은 광역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는 자는 국장, 도의사이죠. 서울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은 광역계획권 지정권자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2번 답으로 해놓습니다. 3번입니다. 도의사는 시장 군수가 협의 거쳐 요청하는 경우 협의 거쳐 요청 가로 해놓습니다. 단독으로, 단독 추놓습니다.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수 있다. 맞죠? 그래서 그냥 요청이면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고 시장 군수가 협의 거쳐 요청하면 도의사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수 있다. 그리고 4번 공청에 관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수립권자 추천호습니다. 현재 광역도시계획은 수립권자와 승인권자 존재하는데 수립권자, 승인권자는 서로 다른 자입니다. 그래서 공청에는 수립과 관련된 사전 절차라는 것 이해해 주시고 만약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가 광역도시계획 수립 변경할 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된다. 협의 심의는 승인권자가 진행한 절차이지 수립권자 하는 절차 아니죠. 그런 개념을 좀 잡아주십니다. 광역도시계획의 관할 관청은 수립권자와 승인권자가 존재한다. 그 개념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5번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단독 또는 공동 조정 신청할 수 있죠. 그리고 이런 조정 신청 받은 국장 그리고 도의사는 조정하게 되었을 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거쳐야 되고 이런 조정 사항에 대해서는 수립권자가 반영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5번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7번은 답을 2번으로 해놓습니다. 28페이지에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광역계획권이 도의상에 인접한 시도 둘 이상부터 도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둘 이상 시도에 걸친 경우는 국장이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죠. 1번 맞는 이야기이고 2번 광역도시계획에 광역계획권 지정 목적에 이르는데 필요한 경관계획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된다. 내용에 관한 사항은 크게 문제 삼을 필요 없습니다. 3번입니다. 국장은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 열어야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원래 승인권자이지만 예외적으로 수립할 수 있죠. 그래서 수립 시에 필요한 공청회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것 하나 잠깐 이해해 주십시오. 시장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할 때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해야 한다. 이 말 너무 틀립니다. 협의 심의는 누가? 승인권자 하게 되는데 저 시장 군수는 승인권자 절대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 시장 군수가 광역도시계획 변경할 때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된다. 이 말로 하면 무조건 틀리고요. 반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원래 승인권자이지만 예외적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수 있죠. 그래서 예외적인 수립권자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 변경할 때 공청회 개최한다. 이 말 맞는 겁니다. 4번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을 공동 수립하는 지도지사는 그 내용에 관해 서로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공동으로 조정 신청해야 한다. 이 조정 신청은 협의가 잘 성립되지 않았을 때 상급관청에게 부탁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조정 신청할 수 있죠. 그래서 공동으로 신청해야 한다. 이 말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5번. 광역도시계획 협의에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 내용은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답을 4번으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8번 문제입니다. 도시군 계획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광역도시계획 승인권자는 5년마다 타당성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정비해야 한다. 우리는 이것을 타당성 검토를 하는데 우리 공법상 타당성 검토는 총 6번 나옵니다. 그중에 광역도시계획은 타당성 검토 대상 아닙니다. 여기 타당성 검토는 국토계획법에서는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그리고 성장관리계획, 그리고 정비법에 국토교통부 장관 수립하는 정비 기본 방침과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수립하는 정비 기본 계획, 그리고 주택법상 리모델링 기본 계획, 6가지 행정계획에 타당성 검토를 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타당 검토는 원칙적인 수립권자가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 기본 방침을 제외한 5가지 행정계획에 있어서 국장, 도의사가 타당성 검토한다. 이 말로 하면 무조건 틀립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에는 타당성 검토 없죠. 그래서 1번 틀리고 2번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도시군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기준 동그래 놓습니다. 국장이 정한다. 우리 공법과 관련되어 99%의 기준, 지침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는 예외 있는데 그 예외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기준, 지침이라는 말 보게 되면 항상 국장이 정하는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3은 아예 신경 쓰지 마십시오. 대신 도시군 기본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할 수 없다. 그렇게만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4번 시험 가치 없고 5번 주민 이해관계자는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을 제한할 수 있고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제한하지 못합니다. 우리 제한이란 말은 비행정청이 행정청에 부탁하는 것을 제한이라 하죠. 그래서 할부는 크게 신경 쓸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한번 보셨는데 그중에 타당성 검토 우리 공포에는 총 몇 번 있다? 6번. 그리고 각종 기준에 대해서는 국장이 정한다. 그 정도만 파악해 놓습니다. 29페이지에 대표 문제입니다. 도시군 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광역도시계획은 특별시, 광역시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그냥 특광 나와 있다면 틀립니다.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광역도시계획이죠. 2번 도시군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지침이란 말
상위 행정계획이 하위 행정계획의 수립 기준 제시했을 때 지침이란 말 쓰게 되는데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이 상위 행정계획이죠. 그래서 잘못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3번 도시군기본계획은 모든 시군에 수립해야 한다. 도시군기본계획은 생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이란 말 쓰는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4번 도시군관리계획은 특광시군. 도시군이 특광시군이죠. 개발정비 보존을 목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이다.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은 집행계획이라는 거 다시 한번 밝혀 놓습니다. 5번 지구단위계획 나오면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 지역 뒤에는 전부란 말 대신 일부란 말이 나와줘야 되죠. 그래서 5번 틀린 지문입니다. 4번 그냥 개념 정의로서 한번 보신 걸로 이해해 주십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30페이지 9번 도시군 기본 계획부터 도시군 관리 계획의 이런 내용을 함께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